세계의 돈이 몰리는 세 가지 키워드에 투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한주주님은요, 삼성전자에 입사하면서 동시에 빚이 3천만 원 정도가 생기셨다고 해요. 왜 그러냐? 소비를 너무 많이 하셔서입니다. 소비 요정이라고 불리셨고, 소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는 프로 야근러가 되셔가지고 그 소비액을 충당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이게 우아한 소비인 줄 알았는데 통장에 몇만 원조차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두려움이 들었다고 합니다. 변화해야겠다 큰 마음을 먹고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악착같이 절약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빚을 다 갚고 종잣돈 마련하고 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 좌충우돌하는 한주주님의 변화기가 너무나도 재미있고 흥미롭게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주식만 한 6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 그 부분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 투자라는 것에는 한 가지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결국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주주님의 투자 스타일 가운데 소위 주식 투자에서 몇몇 대가라고 불리는 분들과 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바로 이 배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한 이제 여러 대가분들이 배당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당주 투자에 이제 한주주님께서는 과감하게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고배당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배당을 줄 돈을 회사에 남겨두거나 그 유보이익으로 적절하게 재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요 프로젝트나 잘 나가는 사업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죠. 또는 다른 유망한 신생 기업을 인수하는데 그 돈을 과감히 써서요, 기업의 가치를 크게 하는 전략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우 성공적이죠.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사서 현재 기업 가치가 엄청 올랐고,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샀죠. 또 VR 기업인 오큘러스를 사서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선두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고배당주 있잖아요. 고배당주 기업, 이것들은 확실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배당 정책을 펴면 이 앞서서도 언급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기업들처럼 재투자나 신생기업 인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증식시키는 그런 전략을 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배당 기업은 성장이나 재투자가 아무래도 정체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현금을 이제 주주들에게 나눠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해마다 축적이 되면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주식 시세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배당은 받았는데 매년 알뜰살뜰 소액 배당을 챙겼는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시세 차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거두기는 힘든 것이죠. 실제로 고배당주 정책을 펴는 기업들의 그 주식 시세를 확인하다 보면은 단연간 수익률이 생각보다 형편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년째 횡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주주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배당 투자에 끌리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당 투자는 월급처럼 또박또박 배당금,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위험이 현저히 적어집니다. 변동성, 이런 부분에서도 성장주와 비교했을 때 불확실성이 적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해 보이는 성장주 투자보다 확실한 이익, 배당을 선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배당만 보는 주식 투자는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 매몰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또박또박이라는 말을 때로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꼬박꼬박 월세를 받겠다고 오피스텔에 투자해서는 본전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가 오피스텔 투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세 차익이 큰 투자는 아파트 투자죠. 배당주 투자는 오피스텔 투자고 성장주 투자는 아파트 투자로 볼 수 있는 부동산에 이제 접목시켜서 본다면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주주님의 덧붙이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워런 버핏은 배당 귀족주로 잘 알려진 코카콜라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버핏이 처음에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할 당시인 1980년대 말에는 배당이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980년대의 코카콜라는요, 성장주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성장주.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주였던 코카콜라가 배당주로 바뀐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치 투자와 배당 투자는 마치 투자의 정석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좀 멀찍이 떨어져 보면은 함정이 보입니다. 또박또박 배당 투자에 빠지면 기업의 낮은 성장성에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주가 상승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고배당주 기업보다 배당 투자보다 성장주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주진님이 말하는 바는 이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멸, 행복, 신성이에요. 이 3가지 키워드에 접목된 성장주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 3가지 키워드를 뽑게 된 데에는 유발 하라리의 저서죠, 호모데우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 호모데우스 책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인류의 과거의 핵심 키워드는 기아, 역병, 전쟁, 이 3가지 키워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키워드는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부분 해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기아는 농업혁명으로 해결이 되었고, 역병은 백신 개발로 사망률이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전쟁은 지금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교통사고보다 훨씬 사상자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키워드가 해결이 됐고 지금은 어떤 키워드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불멸, 행복, 신성, 이 3가지 키워드로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불멸, 인류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고민합니다. 행복, 인본주의 사회가 도래하여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성, 인간은 빅데이터로서 신의 영역에 도전 중에 있습니다. 복잡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 역시 이 키워드에 충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멸, 행복, 신성을 주도하는 기업이 무엇인지. 자, 몇 해 전부터 보면 불멸, 바이오 제약 기업이죠? 현재 모더나, 코로나 백신으로 엄청나게 기업 가치가 올랐어요. 국내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러한 미래 성장성이 각광을 받고 있죠. 행복이라는 키워드,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웹툰, 웹소설 등등이죠. 그 다음으로 신성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종교라고 불리죠. 데이터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대부분의 IT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21세기의 석유는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런 불멸, 행복, 그리고 IT 플랫폼 기업들이 나가는 그 흐름을 힘써 돕고 있습니다. 서포트하고 있어요.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배당 기업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주주님은 이런 성장주 투자 3가지 키워드에 입각한 이거 외에도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말하고 있어요.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생상품이란 어떤 상품의 가치가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다른 기초자산이 있고 거기로부터 가치가 파생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가 좋아 보였어요. 그러면 그냥 그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에 그냥 투자하면 되는데 괜히 머리를 써가지고 그 이어폰에 들어간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투자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왜 그러하냐? 우선 골치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공부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을 갖고 있다면,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파생상품 투자는 굉장히 작은 이슈로도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주주 저자님은 말해요. 그런 분야는 기관이나 단타 투자자들에게 맡기자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의 돈이 몰리는 3가지 키워드에 투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 3가지 키워드가 무엇인가요? 인류의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는 불멸, 행복, 신성입니다. 과거에는 뭐였죠? 기아, 역병,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성장주였으나 지금은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고 고배당주로 많은 부분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아, 역병, 전쟁이 아니라 불멸, 행복, 신성이라는 새로운 키워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현실에서 잘 관찰해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3가지 키워드에 충실한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지, 그러한 거를 잘 포착해서 투자한다면은 향후 5년 후, 10년 후에 기하급수적인 자산 증식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주주님께서 좌충우돌 그런 투자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제 마이너스 3천만 원 빚에서 이제 주식만 6억 원의 자산가가 되신 거예요. 이 책 재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웅달 책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